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슨의 축구한입의 육방입니다. 자,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노팅엄 포레스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실 가볍게 이길 걸로 예상했던 이 승부가 2대2 진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연승을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또 오늘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 경기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갔으며 노팅엄 포레스트는 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맞아서 어떤 전략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에 카세미루가 선제골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2대1로 역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드 디알로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2대2로 끝났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의 판정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 카세미로의 첫 번째 골이 이제 코너킥으로 들어갔는데 그 코너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코너킥 판정이 맞냐 틀리냐로 또 설왕설래 여러 가지 감독과 코치진들의 그런 마찰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카세미로가 골을 넣었고 그러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란의 판정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의 사보나 선수죠. 사보나 선수가 이제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그 터치아웃 코너킥이 선언이 됐는데 이게 과연 완전히 볼이 그 라인을 벗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 34분이었는데요. 요 장면 이어서 바로 이제 카세미로가 선제골을 득점하게 되면서 그 양 팀의 이제 감독들 간의 어떤 설전이 더 벌어졌고요. 항의도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는 선제골을 이렇게 약간 뺏겼다는 거를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후반 3분과 후반 5분에 연이은 골로 빠르게 경기를 뒤집습니다. 후반 3분에 모건 깁스 화이트 그 앤더슨 선수죠. 앤더슨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고 모건 깁스 화이트가 이제 헤딩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고요. 후반 5분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다소 정석적인 크로스가 하나 날라오는데 첫 번째 골에 빌미를 만들었던 사보나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경기가 뒤집어집니다. 자, 이 한순간에 이 굉장히 짧은 20분 남짓 되는 순간에 패색이 짙어 보였던 노팅엄 포레스트가 오히려 승기를 잡고 무난히 이길 걸로 예상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히려 리드를 뺏기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되게 의아해했는데요. 그러면 장면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골인데요. 첫 번째 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보나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만들면서 이제 그 장면에서 코너킥이 이루어지고 카세미루 선수가 바로 헤딩을 하며 골이 이루어졌습니다. 카세미루 선수가 이제 주변에 노팅엄이 굉장히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카세미루를 제대로 마킹하는 선수가 없는 거를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팅엄 골 장면을 보면은 이제 앤더슨이 이제 어시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건 깁스 화이트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동점이 됩니다. 후반 5분에는 이제 이고르한테 크로스가 올라요. 이고르가 크로스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맨유 수비수들이 이고르를 완전하게 이고르한테 앞서서 볼을 따내지 못하고 골문 앞 혼선이 이어지고 그 사이를 파고든 사보나가 마치 자신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이 골을 넣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그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뽑은 이날의 그 MVP는 엘리엇 앤더슨입니다. 자, 엘리엇 앤더슨 저는 사실 그 뉴캐슬에서 뛸 때부터 봤는데요. 그때도 사실 중원에서 와 저렇게 활동량 있는 선수 누구지?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노팅엄으로 이제 뉴캐슬이 아무래도 선수를 좀 팔아야 되는 그런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선수를 팔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유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엇 앤더슨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엘리엇 앤더슨이 그리고 이 노팅엄 포레스트 와서 지난 시즌에 어떤 돌풍의 핵심 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도 팀 내 최다 터치, 최다 패스 성공, 최다 볼 리커버리, 볼을 뺏긴 다음에 다시 되찾아 오는 볼 리커버리 또한 엄청난 활동량으로 이런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3분에 모건 깁스 화이트의 동점골도 어시스트를 했고요. 오늘도 사실 맨유의 그 카세미루 부페로 이루어진 이 중원이 이 엘리엇 앤더슨한테 왕성한 활동량으로 그냥 쌈 싸먹혔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맨유의 중원이 이 엘리엇 앤더슨 한 명한테 어떻게 이렇게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엘리엇 앤더슨의 오늘 경기를 두고 가장 침착한 미드필더에서의 지휘관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극찬을 했고요. 사실 지금 맨유의 중원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축구 팬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에서는 2선에서만큼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카세미로 같은 경우는 월드 클래스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와서 그런지 이제 장기적으로는 팀 중원을 개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가르테가 아직은 팀에서 기대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엘리엇 앤더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다음 이적 시장에 유력한 중원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엘리엇 앤더슨 경기를 보면서 저는 진짜 옛날에 우리 박지성 선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박스 투 박스, 박스에서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맨유 팬들이 완전 패시네이티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맨유가 조금 이제 리드를 얻다가도 이제 좀 아쉽게 다시 리드를 주고 가까스로 비긴 데에는 이제 에너지랑 피지컬의 열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 보이시죠? 그 밀렌코비치 선수나 이제 예이츠 선수,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들이 다들 키가 거의 막 팔척 장신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이런 거를 주면 줄수록 맨유가 되게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중원에서의 엘리엇 앤더슨이 계속 마치 심장이 저희 손끝이나 발끝에 피를 펌프질 해주는 것처럼 공을 사정없이 에너지로 뿜어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세미루나 부페가 앤더슨한테 밀리고 맨유 중원을 압도하면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유를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반전을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맨유가 좀 이번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사실 강등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기존에 사실 맨유가 보여주는 색깔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뒤쪽에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빠른 공격 전개가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좀 되게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해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 점유율은 많이 가져가지만 좀 위협적인 노팅엄 포레스트의 어떤 내려앉은 수비진들을 쉽게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리드를 허용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지는 않았어요. 지지 않았던 가장 큰 공신이 누굽니까? 바로 아마드 디알로입니다. 패배 직전에 후반전에 패색이 짙었던 그 36분에 이제 패배 직전에 몰린 맨유를 구해낸 거는 이제 작년부터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던 아마드 디알로인데요. 이 아마드 디알로가 이제 페널티 박스 밖으로 이제 튕겨져 나온 볼을 환상적인 발리골로 그냥 때려 넣으면서 경기의 중심축을 다시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모림 감독은 이날 인터뷰에서
아마드를 칭찬만 하지는 않았어요. 아모린 감독은 채찍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드 디알로한테 조금 더 일관성이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마드 디알로를 조금 더 이제 더 잘할 수 있게끔 독려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아마드 디알로 같은 경우가 사실 전문적인 그런 윙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격에서는 또 날카롭고 때문에 아마드 디알로가 가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많지만 그 롤을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아마드가 100% 이행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유틸리티 자원이 되겠죠. 자, 오늘 무승부의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무승부의 요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점유율을 후방에서부터 되게 많이 가져가려고 했어요.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천천히 해가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공 점유율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속이 있었냐? 글쎄 그렇지 않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는 수비수나 아니면 전반적인 선수들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데다가 오늘 션다이치 감독이 사실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포스텍이 잘린 다음에 션다이치가 부임했잖아요. 그 션다이치가 이제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맨유를 어떤 피지컬과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이니까 맨유는 자기네들이 강팀을 잡을 때 상대하던 그 방식으로 오늘 노팅엄한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들어줬단 말이죠. 노팅엄 같은 경우는 선수비, 먼저 수비를 단단하게 잡고 작년에 돌풍 일으켰던 밀렌코비치나 예이츠 같은 수비수들로 단단하게 문을 잠그면서 이제 역습을 효과적으로 합니다. 노팅엄도 사실 역습에 굉장히 능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XG 값, 기대값이 거의 2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2골 넣었죠. 잘했습니다. 자, 근데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진들이 전반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션다이치가 오면서 완전 그 끈끈한 그 늪 같은 수비 조직력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오늘 사실 이 양 팀의 명확한 색깔 차이가 있죠. 맨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많이 하면서 골을 넣어보려고 했고 노팅엄은 안 돼. 우리 이제 진짜 수비 완전 늪같이 하면서 세트피스 한 방 노려야 돼. 요런 기조로 앞섰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2대2 치열한 무승부였죠. 자, 오늘 경기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연승을 실패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또한 중원을 보강해야 된다는 명확한 숙제도 받아들였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는 지금 18위거든요.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한 귀중한 승점 1점을 맨유라는 강팀으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은 오늘 경기로 어떤 빅클럽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활약상을 보여줬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엘리엇 앤더슨 진짜 맨유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맨유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나 아니면 내년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을 한다면 정말 기대되는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챔스 진출을 위해서 다음 경기 토트넘 스퍼와의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거고요. 자, 다음 경기는 어떤 양상으로 맨유가 한번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오늘 맹거슨의 축구 한 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